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 사랑니 꼭 뽑아야 하나요? 란 주제로 함께 하십니다. 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사랑니 꼭 뽑아야 하나요? 란 주제인데요. 네, 네. 저도 제가 사랑니를 언제 뽑았지? 하는 질문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사랑니 관련해서도 이렇게 여쭤볼 것 같아요. 네, 네. 네, 사랑니 우선 첫 번째 꼭 뽑아야 하죠, 원장님. 100%라는 의미를 두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네네. 이제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서 많은 경우 사랑니가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사랑니가 다른 치아들처럼 이렇게 저작 기능에 많이 관여할 정도로 똑바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들을 다 취합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랑니를 발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네네. 네. 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외가 있는 부분들을 네. 예를 들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사랑니가 났는지 안 났는지 사실 자가 진단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꼭 엑스레이를 찍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렇게 크면서 성장하면서 알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대개는 사랑니가 나오는 나이가 또 사랑니라고 하는 그 용어부터 한번 네. 얘기를 해보면요. 사랑니의 공식적인 이름은 제3대구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어금니가 보통 두 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한쪽 또 위아래 이렇게 해서 총 8개인데 첫 번째 이제 나오는 6세 구치라고 얘기하는 전니를 갈질 않고 이제 어금니들은 나오게 되는데 네. 6살 만으로 6살 때 나오는 어금니라 그래서 6세 구치라 그러는데요. 그게 제1대구치이고 그 다음에 보통 12살, 13살 때쯤 됐을 때 이제 나오는 제1대구치의 뒤쪽에 나오는 치아가 제2대구치 그리고 16 이후 똑바로 나온다 그러면 16, 17 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나오는 치아를 제3대구치 근데 네네. 이제 사랑니라는 말은 우리 이제 문화적인 부분하고 조금 연결이 되죠. 네네. 이팔 청춘이라 그래서 네. 이제 과거에는 16살이 됐을 때 네.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제 하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사랑니인데 사랑이라는 말이 여담이지만은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 조금 상처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네. 아플 수도 있고 마음도 애리고 네. 그런 것처럼 사랑니가 네네네. 나올 때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어릴 때는 아프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금방 잊혀지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에 들어서고 자각 증상이 많이 나타난 상태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좀 생각에 많이 남기 때문에 사랑니는 좀 아픈 경우가 되게 많더라라고 네. 하는 그런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고요. 또 네. 계시고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할 때에 또 아픔도 동반한다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로 사랑니라고 하고요. 네네. 공식적인 이름은 제3대구치입니다. 제3대구치. 네. 네. 또 말씀해 주셨듯이 아픈 것 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랑니 자체가 아픈 건지 아니면 사랑니가 아무래도 참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분명 칫솔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려울 것 같고 네. 또 물론 저희가 사랑니와 또 매복 사랑니 제가 네. 저도 이런 표현을 처음 들었는데요. 네. 그 차이에 대해서도 저도 여쭤볼 텐데요. 네. 근데 우선 그 전에 사랑니 자체가 통증인 건지 아니면 사랑니를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통증인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첫 번째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안 돼서 생기는 네. 그 통증이 이제 제일 많고요. 사랑니 자체의 통증이라는 거는 네. 사실은 사랑니에 충치가 생겨서 그 안에 있는 신경에 문제가 감염이 됐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네네네. 대개는
이제 사랑니가 이제 맹출을 시작할 때 잇몸이 열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열리는 과정 중에 쉽게 음식물이 쌓이고 또 안쪽에 깊이 있다 보니까 칫솔이 잘 닿지를 않고, 네. 그리고 맹출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잇몸이 좀 벌어지는 과정을 같이 겪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이 사실은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사랑니 때문에 잇몸이 붓고 막 잠 못 자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급성으로 사랑니가 나오는 곳 잇몸 주변에 플렉이 쌓여서, 그리고 네. 그 플렉이 잇몸 속으로, 그러니까 이 플렉은 박테리아 그룹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잇몸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농양처럼, 그래서 이제 고름도 나오고 네.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통증이, 또 그게 또 그냥 뭐 대략적으로 아프다만 게 아니고 좀 고생하는 그런 통증을 맞아요. 같이 오기 그럴 때문에.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통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플렉이 이렇게 안으로 네네. 들어간다면 옆에 다른 치아들도 좀 뭐랄까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잇몸 자체가 아픈 거니까요. 또 네. 사랑니 주변에 있는 치아의 음. 잇몸도 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영향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랑니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잘 안 닦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기는 경우고요. 이 충치가 사실은 사랑니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니가 이렇게 그 인접해 있는 치아, 제2대구치가 되겠죠. 네네. 그 뿌리 부분이라든지 그 치아의 뒤쪽 면에 플렉이 쌓인 게 제거가 안 되고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 그 치아마저도 또 충치의 네.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앞서 표현했었던 사랑니 그리고 매복 사랑니가 있는데요. 그 둘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사랑니라는 말 자체는 치아에 대한 이름이니까 네네네. 사실은 똑같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랑니 그러면은 일반적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매복 사랑니라고 한다면 이 치아가 나오지를 않고 잇몸 속, 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랑니 가지고 있는데요. 아, 네네. 뼈 속에 완전히 매복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 인류가 이제 진화를 하면서 사실은 사랑니는 과거 이제 원시 초기에 있던 그런 우리 선조들 몇만 년 전 네.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두개골이 발견됐을 때는 사랑니가 우리 어금니처럼 똑같이 잘 가지런히 있고 그 뒤에 제4대구치도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식습관이 바뀌고 생활 습관 뭐 여러 가지들이 바뀌면서 이게 점점 퇴화해 가는 치아이고요. 네네. 그래서 또 우리 턱뼈의 발달이 과거에 뭐 이렇게 육식을 하는 그런 그 턱뼈가 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네. 사랑니가 제대로 맹출할 수 있는 뼈의 공간이 좀 부족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사랑니가 똑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턱관절로 올라가는 그 아래 하악 턱에 바로 앞자리에 위치하는데 이 부분에 공간이 모자라면서 앞쪽으로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처럼 완전히 누워 있는 그런 음.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위의 치아는 이렇게 우리 구강으로 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도 저기 이제 상악동이라 그래서 우리 축농증 생기는 공간 뒤쪽으로 아주 깊이 매복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맹출이 되질 않고 잇몸 속, 뼈 속 이쪽으로 이제 매복이 되어 있는, 나오지 않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사랑니를 이제 매복 사랑니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럼 오늘 주제 제목이 사랑니 꼭 뽑아야 하나요인데요. 네,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도 안 뽑은 네, 네, 네. 사랑니가 있다고 네. 하셨는데요. 그런 경우에 네. 예를 들면 다른 치아를 이렇게 아니면 다른 잇몸에 뭐 이렇게 에펙트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네. 안 뽑아도 괜찮은 건가요? 안 뽑았을 때의 위험을 좀 이해를 하시고 아, 있으시면
또 뽑을 때의 위험도 같이 좀 이해를 해주셔서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경우가 더 위급한 건가, 더 필요한 건가를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사랑니를 뽑으려고 시도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뼈를 갈아내야 됩니다. 아주 깊이 매복이 되어 있고 네네. 매복된 곳 자체도 신경을 따라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를 예방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발치를 시도하다가 혹시 이제 그 하방에 있는 신경이 이제 그렇죠. 손상을 입을 경우에 있어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지켜보고 매년 엑스레이 찍으면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거를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위험인데 그러면 사랑니를 안 뽑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그렇죠. 보통 제일 많이 생기는 문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물주머니, 영어로 얘기하면 시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아, 네네. 물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치아가 이렇게 날 때 치낭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주머니 같은 그런 거에 속에서 위치를 해주고 얘가 이제 점점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꽃봉오리 벗듯이 이렇게 네네. 벗겨지면서 태화되면서 올라오게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이 남아 있어서 오랫동안 있는 와중에 조직액이 그 치낭 그 안으로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뼈도 녹여가면서 이제 큰 물주머니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네. 이제 안 생기는 경우라 그러면은 일부러 수술하려고 하는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좀 피하지만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차피 이제 처음에 수술할 수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을 때 그때 수술하는 거나 사실은 큰 위험도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큰 수술을 받더라도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안 그러면 계속 뼈가 약해지고 이제 뼈 얇아지니까 이제 우리 하악턱 자체가 이제 파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골절이죠. 네.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제거를 해주면 다시 이제 뼈로 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죠. 네. 그 경우에 있어서는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와치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 분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뭐 굳이 뽑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남겨뒀으면 하는 네. 부분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은요 발치가 굉장히 어려운 매복 상태에 있는 치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잘 나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똑바로 올라오고 와 있고 또 저작 기능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상하로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굳이 제거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혹시나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있는 치아를 상실을 했을 때 브리지라는 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특히 하악 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 위쪽의 뼈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양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복을 하기 위해서는 브리지라고 하는 크라운 앤 브리지라고 하는 그런 보철물로 수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랑니가 똑바로 잘라 있고 청소가 가능한 상태라 그러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좋은 기능으로도 네네네. 사용될 수 있군요. 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랑니 즉 다른 말로는 제3대구치 네. 주로 16살 이후부터 이렇게 네네. 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바로 났을 때 이렇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기능이 좋은 경우는 냅둘 수 있지만 네네. 또 빼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뽑아야 되는 적기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몇 년을 더 두었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아니면 조금 더 훨씬 후에 네네네. 해야 되든지 뭐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네네네. 네. 보통은요.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지만 청소년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통 교정을 하잖아요. 네. 교정을 하는데 치아가 많이 이렇게 공간이 부족해서 많이 삐뚤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음. 발치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가장 기능이 적다고 하는 제1 소구치, 송곳니 뒤에 있는 치아를 발치해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치아를 배열을 하는데, 네. 혹시 사랑니가 그 뒤쪽 부분에 잘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사랑니의 맹추를 똑바로 올라오도록 유도를 해서 치아를 하나를 잃었지만 치아 자체를 하나를 더 보존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지를 보고 그 경우라 그러면은 굳이 무조건 적기가 되었다고 해서 뽑아내는 것보다는 이제 좀 더 지켜보고 그 치아가 나오는 맹출 방향을 보고 이게 교정적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서 이제 그 어떤 좀 좁은 의미의 적응증이 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좀 네. 아시면 음. 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술자의 입장에서는요, 환자의 나이가 25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발치하는 부분이 조금 그래도 용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25세가 넘어가고 30세 넘어가고 이런 우리 성인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 사랑니는 사실은 기능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나이가 먹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뼈가 이제 골밀도가 올라가고 단단해지고요. 특히 아래쪽 치아 뼈는 훨씬 더 골밀도가 높은데, 네. 그리고 기능이 치아가 없으면 치아와 즉 뿌리죠. 뿌리와 뼈 사이의 공간이 아주 좁아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발치를 시도를 했을 때 네. 이 뼈가 너무 단단하고 또 공간이 없으니까 네네. 치아를 발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생기는,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치아 주변에 뼈를 많이 삭제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네네.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어릴 때 뽑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을 들은 게 네네. 많네요. 네네네. 네. 이게 이제 어릴 때는 사랑니를 뽑는다, 뭔가 수술을 해서 뽑는다, 다들 주변에서 아프다 그러더라, 네.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이제 좀 공포스러운 생각을 맞아요. 걱정을 많이 하고 겁을 많이 내는 바람에 이제 시도를 잘 못하고, 근데 이제 뿌리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제 잘 뽑아내주면 그게 가장 쉽고요.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네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낭이라 그래서 그 낭 안에 이렇게 위치하게 있고 뿌리도 별로 길지를 않으니까 이제 저희가 뽑아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뼈랑 뿌리 사이, 치아 사이의 공간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네. 단 조건이 그 사랑니 치아 위쪽에 뼈가 이제 많이 없고 치아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기라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네. 사랑니를 발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세 이하 또 20세 전후가 되면 뿌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유격에, 그리고 뼈도 조금은 소프트하기 때문에 네. 유격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뽑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랑니가 똑바로만 올라와 있으면 네. 이제 용이하게 별로 고생 없이 다 뽑을 수 그쵸. 있겠죠. 네. 근데 거의 70% 정도가 앞쪽으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쓰러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뽑으려고 그러면 앞쪽에 있는 치아에 걸려서 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치아를 여러 조각을 내서 이제 뽑게 되는, 그렇군요. 네네, 그런 어쩐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발치를 해서 뽑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나이가 어리면 절제를 하면서 뽑더라도 조금은 용이하게 뽑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 대부분 제가 권하는 나이는 그냥 대학 가기 전에 좀 네. 시간이 있고 좀 있을 때 그때쯤 다 해결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래서 사랑니는 또 더군다나 그 하방에 좀 신경이 가까이 위치하니까 제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스페셜리스트한테, 오럴 서전이라고 하는 네. 스페셜리스트한테 대부분 의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랑니 뽑는 데 있어서 특화가 돼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발치도
아주 쉽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공포가 좀 심해서 그걸 많이 꺼려하면 전신 마취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다 제거할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이런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저는 굉장히 쉽게 뺀 케이스예요. 네, 네, 또 생각해 보니까 저도 대학교 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친구들 중에 이제 대학교 이후 또 회사를 다니면서 한 친구가 네,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거의 아니죠. 한 3주 정도를 네,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네, 네, 너무 힘들어해서 회복력도 느렸고 네. 그래서 살도 쪽 빠지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네, 이런 같아요. 네. 부분들이요. 사실은 사랑니의 위치랑 많이 연관이 있는데요. 네. 사랑니가 위치하는 곳에 저희가 저작 기능을 담당하는 음. 근육이 또 내려오고요. 네. 또 음식을 씹을 때는 볼 쪽에 있는 그런 조직들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뽑고 나서 대부분 좀 불편해해요. 네. 예, 3일, 짧으면 3일, 네네. 그다음에 길면 일주일 그러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많은 움직임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그게 없이 그냥 가만히 움직임이 없으면 자극이 없어서 한 이틀, 하루 이틀 정도면 통증이 사라지는데요.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자꾸 이제 소위 말해서 덧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음. 또 음식물이 그 발치한 곳에 이렇게 저류 이렇게 고이게 되면 네. 이제 그쪽에서 조금은 좀 인펙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네. 피떡이 빠지면은 뼈가 이제 노출이 되면서 아주 심한 통증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네. 이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조금 음. 다르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예전에는 제4 대구치가 있을 정도로 이제 지금 경우는 다르지만 지금은 이제 사랑니 제3 대구치인데 반듯하게 나는 케이스는 정말 많이 없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유전적으로도 이렇게 연관이 되는지 궁금해요. 뭐 네네. 네. 그렇죠. 뭐 사랑니가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네네. 환자 중에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랑니가 하나가 없고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랑니는 태화하는 치아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유전적으로 굉장히 강한 것은 우리 뭐 생김새, 안모 이런 것들은 그 하방에 있는 뼈의 형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안모의 특징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이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달이 되면 사랑니 쪽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많이 누워 있는 경우도 이제 하관이 좁은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많이 나타나고요. 조금은 좀 하관이 넓고 이렇게 좀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분들은 또 사랑니가 어느 정도 좀 잘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치아와 우리 그 하방에 있는 치아를 가지고 있는 뼈의 이제 크기 네. 이런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많이 되니까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런 하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좀 얼굴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네. 따라서도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얼굴형은 이제 근육하고 같이 좀 나타나는 거니까 이제 뼈의 형태라고 뼈의 형태. 네.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제 경험상으로는 대부분은 조금 일정 정도 대부분 누워 있고요. 위 아래가 이렇게 잘 맞도록 교합이 되는 그렇게 다 잘 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작 기능이 사라지고 또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서 사랑니에만 문제가 생겨서 그것만 제거하면 좋은데 그 앞에 가장 또 중요한 치아인 제2대구치 아니면 심하면 제1대구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네. 그게 예상이 된다면 예방적으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제2대구치 후방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제2대구치 밑쪽으로 뼈가 소실이 돼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회복력이 좋을 때 그런 나이 때
발치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을 하면서 네네. 엑스레이도 찍고 또 원장님 같이 이렇게 원장님 같은 분과 또 만나서 어떻게 이제 치아가 자라고 있고 이런 네네. 부분들을 계속 상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또 사랑니를 발치한 후에 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사랑니 발치 후에는 뭐 큰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치아든 발치하면 나타나는 맞아요. 부분들입니다. 네. 일단은 좀 덜 아프려면 너무 많은 자극이 안 들어가도록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가 뽑혀지면 그 안에 이제 치유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blood clot, 피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피가 잘 고여서 그게 잘 굳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서서히 우리 뼈, 잇몸 이렇게 치환이 되는 조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이 빠지면 그냥 맨 뼈가 드러나게 되고 그거를 네. 드라이 소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이 상태가 되면 치유도 굉장히 느려지고 통증도 굉장히 심해서 네.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아프게 되니까 네. 발치가 딱 되고 났을 때 음식물이 그 안에 막 들어가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헹구면 이제 거기에 그 피떡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네.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보통 드라이 소켓은 3, 4일 후에 나타나니까요. 그 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 통증이 사라졌으면 그다음부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주일 후부터는 저는 이제 정상적인 양치 칫솔하는 방법을 이제 돌아와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통증이 사랑니 쪽에서 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치과 쪽으로 연락하셔서 일단은 항생제 처방을 받으시고 치과에서 원인이 될 만한 플렉 같은 거를 클리닝을 해내면 한 2, 3일 정도만 지나면 통증이 다 사라지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응급적으로 이제 첫 조치를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칫솔질 잘 하셔서 플렉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네. 하시면은 예방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해주신 그 blood clot, 피떡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뭔가 답답하거나 왠지 그런 거를 뱉어야 될 것 같은 네. 사실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 부분을 오해하시지 않고 네. 오히려 자연 치유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오히려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막 양치를 하시는 게 더 치유 과정이 오래된다는 것. 네네. 네, 그럴 꼭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게 또 오늘 정리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사랑니가 꼭 저작 기능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미처 사랑니를 발치하지 못했다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아닌지 꼭 점검을 받으시고요. 또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분들을 두신, 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의 지금 사랑니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발치의 시기를 좀 의논도 하고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 점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는 시기에 또 이제 잘 깨끗하게 우리 다른 치아처럼 그렇게 관리를 해 놓으시면 통증에서는 좀 해방이 되실 수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